자, 이번 이야기는 포커즈 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절두산 아이돌 숙소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정말 섬뜩한 숙소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원래 어릴 적부터 좀 귀신을 봐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 숙소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한 주 만인 거죠, 결국.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매일 보고 싶어서. 칸님, 근데 저번에 절두산 숙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멤버분이신 한 분, 또 이유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칸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어릴 적부터 좀 귀신이라는 존재를 봐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유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를. 그랬었죠. 네. 근데 그때도 분명히 표현을 해주시기를 귀신을 보고 난 뒤에 사고가 났다 그랬어요. 네, 그때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릴 적에 봤던 귀신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포커즈 칸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유 형이 돌비님이 말씀하셨듯이 참할 때 사연을 제보했었던 제 교통사고 당시에 그 상황을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 시점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섬뜩하지. 일단 어릴 때부터 남이 보지 못하는 거, 겪지 못하는 것 하면서 커왔어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본 스토리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당시도 제가 그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새벽 촬영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피곤한 몸 이끌고 일어나가지고 매니저 형들하고 부랴부랴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태우러 가고 다 같이 촬영 장소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해서 그 인천공항 쪽에 무슨 연구소처럼 생겼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봤는데 그런 곳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들 테러범들이 모여서 테러 준비를 도모하는 약간 그런 씬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1차 촬영이었고 거기서는 되게 짧은 씬이어서 금방 끝나는 촬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씬이 차승원 선배님께서 메인 배역이셨고 그 테러 조직에서 대장 배역이셨는데 차승원 선배님 대사를 하시면 이제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하고 바로 다 이끌고 움직이는 그런 간단한 씬이었어요, 되게. 그래서 촬영 바로 들어갔죠. 준비 다 끝났으니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스텝 한 분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연기하는데 너무 거슬리네. 그래서 NG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지는 않지만 이게 NG가 계속 나면은 눈치가 엄청 보여요, 정말로.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계속 거슬리는데 뭐가 그렇게 거슬렸냐면 이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 옆, 뒤, 앞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감독님도 그 상황에서 끊지도 않으시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원래 화를 낼 텐데? 그쵸. 그 드라마 촬영장이 화기애애할 때도 있지만 NG가 좀 많이 나거나 뭔가 이럴 때 좀 싸한 게 있는데 그런데도 화도 안 내시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이상한데 하면서 집중도 깨지고 NG가 계속 나니까 이게 이상하다. 왜 계속 저거를 신경을 안 쓰시지? 그러고 연기를 하다가 잠깐 NG가 나서 잠깐 쉬거나 이럴 때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낀 게 얘 사람 아니네. 이거 사람 아니네.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 딱 생색 진짜 그냥 사람이었어요. 안경 쓰고 그냥 안방 같은 거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저거 사람 아니네.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1차 촬영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휴식 가지고 대기도 좀 하고 그러고 있다가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한참 인천공항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죠. 달리고 있고 매니저 형 두 분이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타 계시고 저는 조수석 뒷자리,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는 제 바로 옆에 간이의자 있잖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의자에 앉아서 이제 메이크업 수정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수정을 하면서 저는 근데 그 메이크업 수정 받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항상 눈을 감고 봤는데 예. 그렇게 눈을 감은 상태로 메이크업 수정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새벽 촬영이니까 또 피곤하기도 하고 노곤노곤하고 이러고 있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옆에서 뭐라고 속닥속닥 하길래 뭐라고? 하고 쳐다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뚱하니 수정해주고 있는 거죠. 메이크업만.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 하니까 아니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하길래 뭐지? 하고 이렇게 누울래다가 그냥 옆을 이렇게 쓱 봤는데 아까 그 여자가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눈 떠 이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들켰나 보다 하고 어떡하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야 이러고 신경 안 쓰고 다시 눈을 감고 그냥 수정을 받고 있었어요. 수정을 받다 보니까 얼마 뒤에 소리도 사라지고 노곤노곤했으니까 잠이 쓱 들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운전하는 실장 형이 해가지고 눈을 뜨고 앞을 봤는데 전방 그 100m 앞에서 그 여자가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차 쪽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걸 보고 나서 못됐다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 순간 차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핸들이 좌우로 막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고속도로 위에서 그때가 또 한겨울이었어요. 한파였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다가 가드레일을 딱 들이받았는데 근데 그때 진짜 신기한 게 그 순간 시간이 느려졌어요. 맞아요. 맞아. 정말 신기한 게 시간이 정말 초고속 카메라처럼 그렇게 엄청 느리게 느려졌는데 옆에 스타일리스트가 중앙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느린 상황에서 이 친구가 몸이 뜨면서 바로 앞 그 유리창 쪽으로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얘 이대로 유리 깨고 나가면 그 위로 차 떨어지겠다. 그럼 얘는 100% 즉사다. 생각이 딱 드는 것과 동시에 왼손 뻗어서 그에 감싸고 뒤쪽으로 던졌어요. 잘하셨다. 와. 근데 던지는 순간에 시간이 느리게 가던 게 확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근데 제가 그때 간과한 게 저 역시도 조수석 뒤에 타 있었으니까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격이 있잖아요. 그 충격으로 저도 느리게 헤드레스트 쪽으로 나아가고 있던 와중에 그 날아가는 사람을 잡고 뒤로 던지는 힘을 쓰니까 충격이 2배로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랑 쇄골 어깨 쪽으로 헤드레스트에 받고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도 오른쪽에 상처들이 다 몰려 있어요. 아이고, 정말 큰 사고였으니까. 네, 그래서 기절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 추운 한겨울 한파였어요. 예. 그래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아래 막 허벌판에다가 바람 쌩쌩 부는 곳에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아예 안 다친 줄 알았어요. 아픈 곳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안 다친 줄 알았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일단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휴대폰부터 찾았죠. 사고가 났으니까 일단 신고를 해야 되니까 찾는데 바로 밑에 제 그 사과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GS였는데 네. 뒤에 둥근 거. 네, 뒤에 둥근 거 검은 색깔이었는데 그게 떨어져 있길래 찾았다 이러고 바닥에서 주웠는데 앞면이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아예 분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도 안 열리고 하니까 제가 그걸 발로 계속 찼어요. 어떻게든 이거를 깨고 나가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창문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네. 창문은 당연히 깨져 있었고 근데 그때는 그런 사고가 아예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발로 차고 어떻게든 거기를 벌어지게 하고 뜯어내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사람들 괜찮은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조수석에 다 이제 확인하고 막 여기저기 확인을 했어요. 근데 조수석에 타 있는 막내 매니저 형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고 형 어디 갔지? 이러고 나서 운전석 쪽 갔는데 운전석 형은 핸들에 머리 박은 채 기절해 있고 그리고 차량 한 바퀴 돌면서 다 봤는데 스타일리스트도 다행히 뒤쪽 시트에 누워있는 상태로 기절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다들 맥박도 보고 가까이 들어보고 하니까 다들 숨은 다행히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일단 막내 매니저 형 한번 찾아보면서 신고부터 빨리 해야겠다 하고 그때까지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위를 봤어요. 네.
위를 봤는데 제가 떨어진 가드레일이 저 위에 7m 위에 있는 거예요. 떨어진 다리 위를 딱 거기를 보는데 아까 그 스텝 귀신이 서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너무 이게 무섭고 막 이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죽일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오늘 저거 어떻게든 잡아 뭐 없앤다 막 이러면서 분노가 엄청나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든 걷다가 기어가다가 막 하면서 겨우 다리 위 가드레일 쪽까지 올라갔어요. 7m 네. 위로 올라갔는데 사라진 거죠. 또 그 순간에. 근데 또 열은 너무 받고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 일단 사람들부터 살리자 이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차를 잡으려고 손을 계속 흔들었죠. 근데 진짜 그때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렇지. 예. 인천공항 고속도로 가는 길에 차도 없었고 너무 춥고 그런 와중에 계속 이러고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처음에 딱 보인 차가 배 앞에서 딱 멈춰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내린 사람 무슨 일이에요? 막 그러길 보자마자 지금 한 명은 실종됐고 여기 아래 지금 의식불명 2명 있어요. 제발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고 나서 바로 기억이 끊겼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이야,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가 제가 수술실이었어요. 그때 제가 눈썹 위쪽이랑 코 옆쪽이 엄청 좀 심하게 찢어져가지고 그 헤드레스트에 세게 박아놔서 여기가 터지면서 아예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굴 이쪽 막 꼬매고 수술실이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때 그 기분 나빴던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게 예. 제가 그 수술실에서 아파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눈을 뜬 이유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눈 떠 하면서 미쳤다. 귀에다 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니까 이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소리는. 그렇게 있다가 결국엔 수술 다 끝나고 나와서 뭐 치료할 거 하고 입원을 했어요. 네. 입원을 해서 이제 그날 이후에 진짜 신기한 거는 생활하고 하면서 그 수술실에서 보고 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 여자 스텝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가 없어. 그러니까 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타나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고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있다가 그래서 드디어 갔나 보다 저거 진짜 잡아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퇴원 날이 다 됐어요. 네. 퇴원 날이 다 돼가지고 짐 싸고 뭐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모님한테 이걸 안 알렸어요. 근데 나중에 기사 보고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하고 다 같이 짐 싸고 뭐 하고 그 병원 입구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옆 침대에 사용하시던 약간 나이롱 느낌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어르신이 그 앞에 쓱 이렇게 같이 나오시더니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예. 근데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 가고 뭐 이제 이상한 거 붙이고 다니지 마 이러시더니 그냥 휙 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지? 어떻게 하셨지? 했는데 그때는 그냥 빨리 퇴원하고 싶고 막 빨리 활동해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지금 밀린 게 많았었으니까 정신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예. 근데 아마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께서 뭔가를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왜냐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아무리 많은 귀신을 봤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무슨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애는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어르신분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그냥 소멸로 태워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대로 악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봐도. 사람을 죽이려고 왜냐면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패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예. 또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예. 나중에 또 저 신고자분 그분한테 살해를 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고속도로에서 웬만하면 이러고 있으면은 신고만 해주시고 멈추지는 않을 텐데 저 바로 보자마자 멈춰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때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예.
그 롱패딩이 전체가 검붉은색이었대요. 그러니까 얼굴이랑 여기저기서 막 피가 다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한쪽 발목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얼굴은 이미 옷이랑 다 같이 피범벅 상태인 사람이 가드레일 부서진 곳 옆에 기대가지고 손 흔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 사고가 났는데 저 사람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고 그냥 바로 멈췄던 거래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이 진짜 그런 이 귀족님들도 무슨 뭔가를 겪어보시면 느끼실 텐데 사람이 그 순간에 진짜 신비한 힘이라는 게 솟아나나 봐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네. 네, 그 몸 상태인데도 날도 추워서 그게 감각이 얼어서 그런지 진짜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런지 그 돌아간 발로 문을 부시고 나온 거예요, 그 차를. 근데 그 차가 반이 거의 찌그러졌거든요. 반 정도 크기로. 그거를 그 다리로 기어오르고 막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네. 아까 한 명이 실종됐잖아요. 맞아요. 그 실종됐던 그 막내 매니저 형은 진짜 신기한 게 그 큰 사고에서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 그래가지고 막내 매니저 형은 다른 곳으로 신고를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논길 같은 거였는데 저희가 떨어진 곳이 그쪽 길로 따라가서 마을 같은 데 가서 전화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2대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부른 거 막내 형 부른 거 이렇게 와서 저희 둘둘 이렇게 병원도 따로 이송이 됐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이긴 하다. 이게 돌아가신 분이 없는 거니까. 그쵸. 그때 구급대원분들도 경찰분들도 오셔서 말씀하신 게 이 사고는 사실상은 4명인데 4 중에 1명은 그치. 잘못됐어야지 정상인 사고였다고 그 정도의 규모라고 그때 막 9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네. 야. 어쨌건 뭐 이유영 얘기를 자세히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는데 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칸님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유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이유님은 운전하고 오면서 그 보고 사고 났다. 그리고 실려갔다. 끝. 거의 이 정도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촬영장 안에서부터 본 거 아니에요. 그쵸. 촬영장 안에서 거기 연구소 안에서 처음 보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들으니까 더 섬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로우 모드로 된다 그랬잖아요. 슬로우 모션처럼. 네,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저 차 전복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근데 그거 아마 공감하세요?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랬어요. 내 차 큰일 났다 이랬는데 그러면 죽지 않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느렸던 상황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느렸다가 차가 뒤집히면서 제가 그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박고 기절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순간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저도 전복 사고였는데 7m 위에서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서 차가 이렇게 완전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요. 그때 엄청 느리거든요. 그때 내 차 큰일 났다 하면서 앞유리가 빵 깨져요. 그리고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렇게 저도 사고를 겪었는데 저도 타박상만 겪고 나왔어요. 근데 역시 돌비님이 그럴 때 좀 그걸 느껴요. 이런 게 조상이 도운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이 정도면 칸님 웬만한 영화 웬만한 무당들보다 잘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릴 적에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귀신이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시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어릴 때 처음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면 그 전에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정상 뭐 자세한 말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이 어릴 때 기억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처음 그 귀신을 봤다라는 건 이때라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앞서 친구들하고 막 옛날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장난식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뭐 너네 학교 갈 때 소랑 같이 등교해봤냐? 난 해봤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초등학교에 제가 1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진짜 학교 갈 때 저는 소랑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야,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시골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는 회사 그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작은 놀이터에서 자주 놀고는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좀 많이 시골이다 보니까 산도 엄청 많고 둘러싸여 있어요. 대부분. 옛날 그 동네가. 그래서 저녁 되면은 안개도 엄청 많이 끼고 으슥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놀이터에서 매번 그 같이 놀던 연희라는 여자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일단은 예뻐요. 굉장히 예뻤습니다. 아이고, 잘생긴 사람과 이쁜 사람의 만남?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가 그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만 나면 엄마 가게 가가지고 일부러 집에 있어도 되는데 연희 만나가지고 막 이래저래 놀다가 집에 가고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느 날은 이 놀다가 문득 이 궁금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알아가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연희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데 뭐 너는 여기 동네 살아? 어디 살아? 이런 거 물어보고 하는데 여기에 산대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럼 맨날 몇 시에 들어가? 하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집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엄마 집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엄마 가게로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먼저 오는데 연희가 먼저 집에 가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거나 뭐 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뭐 난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질문하고 막 했죠.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숨기고 싶고 막 남들한테 비밀로 하고 싶고 막 친구랑 이건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 연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둘만 아는 비밀 친구를 하고 싶다고 했고 심지어 원래 알던 그렇게 막 친했던 친구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들 모르게 비밀 친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그날은 뭐 이것저것 질문하고 하던 김에 이것도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인 거 언제까지 남들한테 비밀로 해야 되냐고 남들 뭐 다 같이 놀면 좋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희가 왜? 재밌잖아 남몰래 비밀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도 약간 슈퍼 E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들 뭐 다 같이 놀고 하면은 더 좋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표정이 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고 싶어? 라고 말을 하니까 저는 지금도 눈치가 그렇게 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때도 그 표정을 봤는데도 그냥 아니 다 같이 있으면 뭐 술래잡기도 하고 경찰과 도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예. 혼자서 심각하게 갑자기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하게 싫은데 이렇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리 와봐 하고 저한테 그네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표정도 안 좋고 이때는 아차 싶었던 거죠. 화났나 싶기도 하고 해서 일단 말을 잘 들었죠. 화난 것 같으니까 삐졌으니까. 그래서 그네 앉으러 가서 앉아있는데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거죠. 연희가.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 정말 다른 친구들하고도 놀고 싶어? 그러면서 물어보길래 아 화난 거 맞네. 화난 거 맞네. 그래서 아니야. 난 둘이 있어도 좋아. 난 비밀 친구 계속 할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게 점점 뒤에서 힘이 더 강하게 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화 제대로 났나 본데? 근데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네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나는 그냥 우리 둘이서만 놀아도 돼 라고 말하는데 미는 느낌이 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렸구나 했는데 뒤에서 키득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희가 웃는 소리가. 그래서 드디어 화 풀렸구나 하고 분위기도 풀 겸 장난치려고 어렸을 때 그네 타다 보면은 아파트를 거꾸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거꾸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보고 싶을 때 뒤로 이렇게 줄 잡고. 그쵸. 그네를 탄 상태로 뒤로 눕는 자세를 하잖아요. 예. 다리는 벌리고 그렇게 해서 확 분위기도 풀 겸 놀래켜주려고 장난으로 허리를 완전히 뒤로 젖혀서 뒤를 봤는데 거기에 모르는 몇십 명 같은 막 무리의 아이들이 저랑 똑같이 거꾸로 얼굴이 지면에 있고 발이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우리랑 같이 놀자 하면서 콩콩콩 하면서 튕기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소름 끼치고 기괴했던 게 그 마리오네트 인형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손발은 쭉 늘어져 있어요. 그 상태로 머리로 콩콩콩 뛸 때마다 팔다리가 털리면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저 헉 하면서 그네에서 이제 넘어지자마자 뭐 어디 까지고 피나고 막 그런 거 상관없이 미친 듯이 이제 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제가 처음 귀신을 봤었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귀신겁이 엄청 심해졌었어요. 예전에도 엄청 무서워했는데 그때 이후로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쪽은 아예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야, 이거 소문나서 그래. 칸님이 본다고 그 여자는 알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귀신들이 소문을 내니까.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예. 그 연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저랑 둘이서 비밀 친구 하는 게 좋았고 그랬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착한 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못 봤잖아요. 어쨌건 연희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연희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치. 귀신인 거죠. 네. 그 애들 무리해서 연희도 그렇게 똑같이 거꾸로 선 채로 콩콩콩 울면서 제자리에서만 뛰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다가오는데. 와. 아니, 이거 상상도 못하겠네, 이걸. 와, 근데 진짜 제가 그거 아직도 소름 끼치는데 그거를 처음 보자마자 예. 귀신겁이 정말 극도로 심해졌었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계속 봤어요. 한번 보이기 시작하니까. 터버린 거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연희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콩콩콩 귀신을 목격을 한 뒤에 너무 무서워서 애초에 이제 그런 거에 좀 겁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 네. 바로 또 뒤에 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에요? 그 뒤로는 제가 보여도 피해 다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근데 살면서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 굉장히 많고 뭐 스토리가 없는 경우도 많고 스토리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혹시 돌비님 사당역 괴담이라고 아세요? 그거 뭐 많이 괴담 떠돌곤 하더라고요. 예, 그 사당역 괴담이라는 게 예.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자신은 사당역에서 탄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노년에서 신노년 가는 걸 탔는데 자기는 지하철 타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다가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는데 뭔가 되게 배경도 이상해지고 주변이 되게 조용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고 딱 핸드폰을 보다가 앞을 봤는데 사당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사당역이라고 떴는데 나는 신논현 가고 있었는데 사당역은 그거 파란색 호선인데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시계를 봐도 시간은 진짜 하나 지하철역 지나갈 2분 정도 3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당역이 왜 여기 있지? 그러고 나서 소름 끼쳐가지고 이렇게 앞에 커플을 봤는데 앞에 커플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미 겁에 질려가지고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있냐고. 그래서 다 같이 뛰쳐나와서 거기를 막 이제 뛰쳐나와서 확인을 하려고 끌어 나간 거죠. 개찰구 쪽으로. 예? 개찰구 쪽으로 나가는데 나가면서 무슨 옛날 교회에 보면은 그 유리창 알록달록한 장식들 같은 거 알죠. 있잖아요. 예. 그런 장식으로 된 천장들이 막 보이고 장식들이 있고 지하철 역사에 그러고 사당역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당시가 2000년도 이후니까 굉장히 좀 발전이 된 그 당시였대요. 사당역이. 네. 근데 나갔는데 진짜 한 7, 80년도의 사당역 느낌의 밖에 되게 옛날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하철 입구는 요즘은 천장 별로 없잖아요. 예. 그 옛날 기억하세요? 그 지하철 천장 있는 입구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민트색 비스무리한 그런 동그란 아치형 천장이 있었어요. 그 천장이라는 거예요. 이 글이 근데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댓글들이 나왔는데 그 댓글들이 더 소름이었던 게 네. 댓글에 나와 있는 게 옛날 사당역 사진 올려드릴게요 올렸는데 그 7, 80년도의 사당역 사진이나 이런 거를 올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겹쳤구나. 네. 시공간이. 예. 그 사당역 괴담 같은 경우를 제가 자주 겪어봤어요. 시들무에도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대가 변하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착각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핸드폰을 하고 평소에 만약에 제가 다니는 학원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4층이라고 쳐요. 그러면 4층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매번 네. 학원을 갈 때마다 학생이. 근데 핸드폰을 보고 올라가다 보면은 평소에 올라가는 시간보다 짧게 느껴질 때도 있고 도착을 해야 되는데 왜 도착을 안 하지 하고 계속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4층에는 도착은 계속 안 하고 근데 시간을 보면 시간은 멈춰 있어요. 그 상태로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4층 맞는데? 그러고 번호를 다시 보면서 내려가면 또 4, 3, 2, 1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지고 이런 경험도 해봤었고요. 아, 그러니까 홀리는 느낌인 것 같네. 그 네. 귀신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예, 맞아요. 홀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엄청 최근에 겪었는데 제가 피부과 갈 때 피부과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예. 차를 안 타고 가요. 피부과 갈 때는. 근데 이제 피부과 갈 때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거의 매주 타는 거니까 항상 타는 곳에서 타고 내리는 곳에서 내려서 피부과를 갔다가 피부과가 끝나면 타는 곳에서 타고 또 내리는 곳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진짜 몇 년간 반복을 했으니까 이 루틴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부과를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피부 관리를 받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야지 제가 왔던 노선의 반대로 다시 우리 집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편 노선으로 가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만히 핸드폰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하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집에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뭐지? 그러고 나서 버스 번호를 봤어요. 버스 그 노선에 거기 있는 번호를 봤는데도 내가 타는 버스 맞는데 이거 어디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이거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로 가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길이니까 가죠 얘기를 하길래 이거 뭐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내가 처음 보는 길인데 그래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돌아와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뭐 이상한 거 낌새를 못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이상해? 그러고 나서 노선을 보는데 노선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 분명히 제가 탄 곳은 반대로 가면은 역주행인데 반대 차선으로 이동이 돼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정류장 지나가면서 내가 미친 건가? 이거 뭐지? 그러고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 그 버스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이러고 나서 띵동 눌러가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한 게 내린 게 제가 그 건너편에서 탔다고 했잖아요. 예? 건너편에서 타서 우리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갔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반대로 갔으면은 어쨌건 그쪽 차선으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피부과가 있는 쪽 차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내린 곳은 그 반대편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너무 힘든데 뭔 그러니까 느낌인지는 알겠다. 예. 저도 되게 신기한 게 분명히 내가 내렸으면은 이 버스가 이상한 건 알겠어. 알겠으니까 나는 내려야 돼. 그렇게 해서 내렸는데 제가 내리면은 분명히 오른쪽 차선 쪽에서 내려야 정상인데 왼쪽 차선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되게 뭐지 이게? 하는 신기한 경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역 그 괴담을 제가 처음 보고 좀 이러고 소름이 많이 돋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있어요. 저희 시들모에서도 뭐 홀렸다 아니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셨을 때 공통적인 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 아니면 어떤 영적 존재가 어떠한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니까 홀리지 않고 이상한 현상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귀신을 보거나 혹은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들은 엮여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귀족님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제가 몇 년간 탄 버스고 해서 실수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한 바퀴 도는 버스는 당연히 많죠. 순환하는 버스는. 근데 그 버스에 타고 제가 내린 시간이 5분이 안 돼요. 그 버스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나 뭐 제가 버스를 잘못 탔다거나 약간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일이 난 분명히 겪었어. 하지만 이거를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나 뭐 생활해보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네. 저희 채널에서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공통된 경험담들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두를 믿게끔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칸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했던 그 여학생만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채널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런 비밀 친구 이야기 많거든요. 네. 어릴 때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뭐 남들 눈에는 안 보였다.
결국 혼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칸님께서 아까 거꾸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여러 명이 그거부터가 너무 섬뜩해가지고 제가 소리 지른 거 들으셨죠? 캬 하면서 야,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별의 별걸 다 보셨네. 연예인 하기 힘들다. 이게 연예인 하기 힘들어. 근데 네. 이게 보다 보니까 점점 그 귀신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하도 많이 보다 보면.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흥미롭고 네, 쫄깃한 그런 얘기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칸님도 이제서야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걸 본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다녔어요. 네. 왜냐면 키 좋게 볼까라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디 마이너스죠. 가서 하면. 마이너스야. 네. 네. 그래서 얘기를 다 안 했었어요. 그나마 뭐 멤버들 진짜 친한 친구 몇 명 이 정도. 그러면 이거 그냥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그 네. 숙소에서 겪기 전에 멤버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멤버분들이 믿어주시던가요? 아예 안 믿죠. 안 믿죠. 사람이란 그런 게 그렇습니다. 어딨냐고. 네. 네. 귀신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공감을 할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너가 착각한 거야. 에이 네가 기가 허해서 그래. 이런 얘기만 하죠. 예. 실제로 보면 암소리 못해요. 예,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칸님 너무너무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야기 하실 게 있다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밀 친구 이야기 중에 또 역대급 레전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장부터 겪었고 그 사고로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무서웠고 칸님의 이야기 굉장히 무섭네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었네. 그냥 아이돌 귀신 이야기 정도 수준이 아니네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아이돌 분들이 숙소나 아니면 뭐 잠깐 귀신을 봤다 아니면 녹음할 때 소리가 들렸다 요 정도의 지금 이야기 그 수준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델무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왕이시여. 예? 왕이시여. 오셨습니까? 깜짝아. 왕이시여, 제가 오시기 전에 좋아요 1500개 레드카펫을 네. 깔아놨습니다. 똑바로 안 듣습니까? 2000개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 또 변명. 아이, 형. 예. 근데 제가 그만 까불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까 그 보면 채팅창에 그 박달나무 장인분이 오셨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신다는 소식이 방금 전달이 되었고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자동차에 혹시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방송에 들어갈까봐 조금 제가 겁이 나요, 사실은. 안 나요. 왜냐면 이 소리가 이제 수음이 되면 방송 끝나고. 또. 빗방울 수대로만 가도록 할게요. 네. 저도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참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준 사람하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그 대화를 나눌 때 문득 생각하는 게 2005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문득 좀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2005년도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은 갓 20살이 됐었어요. 이제 막 대학교 올라온 건데 이야기를 해도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똘비는 원래 대전에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전에서 뭐 쭉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하나 쓰고 보통은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쓰고 그렇게 몇 개를 쓴단 말이에요. 대학교 진학할 때.
그래가지고 본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쓰고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대학교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빼고 나머지가 이제 다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다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대학교가 일단 학비가 좀 저렴했대요. 예.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비슷비슷해요.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한 거예요. 학비도 저렴하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나가서 독립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조금 자립심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모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대학교 합격을 하고 개강이 3월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한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똘비가 갔던 학과는 개강하기 전에 합격생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여행을 갑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다 성인이니까 술도 먹고 개강할 때 처음 서로 얼굴 보면은 이제 좀 대면대면 하니까 미리 얼굴도 좀 익혀두고 선배들하고도 얼굴 좀 익혀두고 교수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나랑 같은 동기들이어도.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몇몇 부침성 좋은 친구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조금 몇 명하고 친해졌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그리고 나서 개강을 하고 개강 파티 때 술을 막 맨날 먹고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 포함 4명의 친구가 결성이 되더래요. 물론 학과에 다른 친구들도 두루두루 좀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리가 지어지잖아요. 본인이 속해 있는 무리가 똘비 본인 그리고 생긴 게 범생이 같이 생긴 범생이라고 하는 친구 네. 그리고 친구 A, 친구 B 이렇게 4명이서 맨날 공강 시간에 가서 당구 치고 PC방 가고 만화방 가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맨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같은 과고 그 수업 시간표도 거의 다 같이 움직였으니까 1학년이어서 아주 끈끈하게 친해지면서 4명이서 가끔 수업도 제끼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드디어 그 파란만장했던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오잖아요. 대학교 여름방학 때는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너는 여길 가고 하면서 좀 찢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범생이란 친구는 원래 수원 토박이 사람이에요. 토박이. 그냥 여기서 일평생 살아왔어요. 그리고 친구 A, 친구 B는 다른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았던 하지만 서로 몰랐던 그런 친구들이었고 범생이란 이 친구가 집이 이때 학교가 있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똘비가 자취를 하면서 김치가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쌀이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은 범생이 친구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줬대요. 엄마도 똘비를 되게 이뻐했고 그렇게 쭉 교류를 하다가 방학이 되니까 이 친구놈들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전으로 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또 가 있으면 또 심심할 것 같더래요. 여기서 그냥 학과 친구들 몇몇 연락되면 만나서 놀고 알바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있어야겠다 하면서 그냥 원룸방에서 허송세월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예. 그 범생이 엄마가 범생이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똘비 지금 고향집에 갔다냐 안 갔다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범생아 나 안 갔다고 나 그냥 원룸에 있고 맨날 논다 얘기하니까는 범생이가 어쩐지 네가 나한테 연락을 자주 하더라. 야 너 알바 안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바? 글쎄 지금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알바 자리를 내가 못 찾았다 얘기를 하니까 너 일주일에 며칠 일할 건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만 일하고 싶다. 많이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예. 그러니까는 야 마침 잘 됐다. 우리 엄마가 아는 지인분 통해가지고 알바할 사람 소개를 좀 하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엄마가 너 물어보더라. 야 너 알바 할래? 화요일하고 목요일 나가서 일하면 된다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인데? 물어보니까는 그냥 사무실에서 물건 포장하는 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야 시급 얼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당시에 저도 그 무렵에 이제 알바를 하고 했었으니까 시급이 2,100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최저 시급은 아마 그보다 높았을 건데 이제 지역사회가 좀 그런 게 있었대요. 2,1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하고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을 한 거랍니다. 화, 목 이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범생이 엄마 소개받고 그 사무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되게 허름한 상가, 그냥 1층에 있는 그냥 일반 사무실이었대요. 들어가 보니까 딱히 뭐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안 보였고 옆에 박스가 엄청나게 쟁여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박스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옆에 있는 이거 넣고 위에 박스를 다시 닫고 테이프로 봉해라. 그리고 옆에다 쭉 쌓으면 된다. 오늘 작업할 물량과 담아야 될 물품은 옆에 출력을 해놓는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혼자 한 거예요. 되게 단순 업무긴 한데 혼자 있어서 심심하기도 했는데 나름 재밌었대요. 그냥 시급 받으면서 꿀이다. 천천히 하고 빨리 끝나면 집에 일찍 가도 되고 시급은 6시까지 이런 거 다 쳐주니까. 그렇게 2주 정도 일을 딱 하니까는 범생이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똘비야 일 잘하고 있어? 그러더래.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는 너 여름방학인데 어디 안 가고 맨 알바하고 뭐 공부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딱히 계획은 없네요. 계획이 아직 없어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내가 범생이한테 얘기를 조금 해줄 테니까 범생이랑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1박 2일로 어디라도 좀 놀러 갔다 와. 네 나이 때 너무 아깝다 야. 니들 좀 있으면 군대 갈 거 아니야 하고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머님 안 그래도 참 군대를 굳이 또 말씀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좀 살고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니들 앞으로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냐. 엄마가 알아봐 줄 테니까 애들하고 놀러 갔다 와. 계곡 한번 갔다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지나고 범생이한테 연락이 왔대요. 야 똘비야 뭐 엄마랑 뭐 얘기했다며 그러더래요. 그래서 범생아 어머니가 안 그래도 뭐 니랑 해갖고 어디 놀러 가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야 니가 화목 일하니까 금요일날 시간 어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아무 때나 좋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금요일날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번 주에 바로. 그러니까는 친구 A 친구 B도 다 나오기로 했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사총사 또 한번 놀러 가자. 그 정문 앞으로 해가지고 아침 10시에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 10시에 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친구 A도 오고 친구 B도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범생이는 언제 와? 그러면서 막 있으니까 앞에 그 매그너스란 차가 있습니다. 매그너스 한 대가 쫙 쓰더래요. 그러면서 선글라스 낀 범생이가 쫙 운전석에서 내리더랍니다. 예. 그래서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야 너 차는 어디서 났어? 막 그러니까는 엄마가 놀고 가라고 차까지 주셨어 막 그러더래요. 친구가 또 아시잖아요. 20살 때도 차 갖고 오면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막 이제 신나게 그 옆에 마트 들려가지고 술도 사고 삼겹살도 사고 깻잎도 사고 막 차에 쟁여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쫙 어디론가 한참 1시간 반이 좀 넘게 이동을 했대요. 어디로 가나도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마냥 이 순간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같이 노래 불렀다가 창문 열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어느 산기슭에 도착을 했어요. 산기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을 타고 한 5분 정도 들어갔대요. 5분 정도 산 옆을 돌면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그 계곡이 흐르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차가 딱 도착을 하니까 계곡 바로 옆에 그 조립식으로 조금 엉성해 보이는 먼 집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요. 좀 되게 낡아 보였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했는데 나름 괜찮겠다 싶은, 전기도 들어오는지 전신주도 이렇게 박혀 있어갖고 선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대요. 예. 여기냐고. 그러니까 여기다고. 여기가 뭐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어릴 적에 이쪽이 뭐 고향이신데 뭐 마을에서 썼던 그런 건물이다. 그래서 그러냐, 우리가 써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는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그 장본고 들고 그 조립식 건물, 작은 거의 방 같은 느낌이었대요. 거기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 집으로. 그러니까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깔끔했대요. 되게. 야 괜찮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더니 나름 진짜 괜찮네. 방충망도 다 돼 있고 음메 에어컨도 있다야 하면서 막 애들이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냉장고도 있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술 다 넣어놓고 일단은 놀자. 그래가지고 옆에 계곡이 바로 있으니까 계곡에 가서 빤스만 입고 막 거기서 물장구 치고 한참 놀다가 나와서 뭐 좀 먹다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환상의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소주를 막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주를 막 이제 때려 먹고 놀고 그러다가 시간이 한 2시 됐대요. 늦었죠. 피곤해요. 술도 먹었고. 야, 이제 자자. 야, 이제 술 좀 올라온다, 진짜. 아우, 힘들다. 자자. 그러니까 친구들도. 한 명은 이미 눈을 감고 고개를 받고 있고, 한 명도 눈꺼풀이 반쯤 내려가 있고, 다 이제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똘비도 피곤하니까 물장구도 쳤고, 바로 잠에 팍 빠져들었는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징꽝 하면 소리가 들리더래요. 2가지 소리가 쉬지 않고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깊이 자다가도 깼대요. 자기가 잘 안 깨는데 뭐야 하고 이렇게 깨서 보니까 범생이는 뻗어서 자고 있고 방이 하나가 있고 옆에 부엌 같은 공간이 있는데 부엌 공간에서 소리가 막 나고 있더래요. 친구 A, 친구 B는 안 보이고 그래서 아우 이게 뭐냐 하면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부엌 쪽 불을 켰답니다. 키니까는 친구 A하고 친구 B가 바닥에 앉아가지고 뭘 두들기고 있더래요. 옆에 그 상자 같은 게 열려있고 뭔가 야 니들 뭐해 자다 말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친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막 뭔가를 두들기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대요. 아니 요 상자는 우리가 올 때부터 있던 큰 뭐 이런 거고 이걸 왜 열었지 애들이? 뭘 두들기고 봤더니 한 명은 징을 두들기고 있었고 한 명은 꽹과리를 두들기고 있더래요. 오. 꽹과리 비슷하게 생긴 뭔가였대요. 하나는 징이었고. 그러니까 징꽹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야 인마 시끄럽다고 자자고 니들 못 오냐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미동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되게 기계적으로 막 두들기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시끄러 죽겠네 하고 뺏으려고 그 꽹과리 치고 있던 놈께 더 시끄러가지고 그 꽹과리를 뺏으려고 앞에 가갖고 이렇게 딱 잡는데 친구 정면에 본인이 서서 잡았어요. 앉아서. 친구가 눈이 분명히 뜨고 있는데 검은색 눈동자가 없더래요. 우리가 공포영화에서 보던 그냥 흰자만 있더랍니다. 이거를 보는데 깜짝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징 잡은 손을 놨대요. 아이씨 뭐야 하고 막 욕을 했대요. 그리고 옆을 봤더니 징 치고 있는 놈도 눈동자가 똑같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야 왜 그래 니들 야 정신 차려 막 손은 못 대고 소리만 그렇게 질렀대요. 막 소리를 지르는 대로 얘네들이 쉬지 않고 진짜로 점점 더 빨리 막 치더랍니다. 치던 거를. 이게 좀 공포스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좌우를 둘러보다가 여기가 부엌이잖아요.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소쿠리 같이 생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볼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찌끄렀대요. 촥 찌끄니까는 얘네들이 막 치던 거를 멈추더래요. 그리고 동시에 싹 고개를 돌려서 본인을 쳐다보는데 얘네들 눈이 이게 사람 눈깔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황급하게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범생이를 깨웠대요. 범생아 일어나봐. 그러니까 범생이가 아유 야 왜 하고 눈을 뜨더래요. 범생아 야 A랑 B랑 저네들 야 정신 나갔다 저것들 정신줄 났다. 그러니까는 범생이가 아유 뭔 소리야 하더니 일어나서 범생이가 부엌을 가더랍니다. 예? 그러더니 야 니들 왜 그래 야 정신 차려 야 그리고 다시 방을 들어오더래요. 야 똘비야 쟤네들 왜 그래?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나도 모르겠어 저것들 왜 저러냐 나 미치겠다. 그러니까는 야 일단 우리가 나가서 저것들 어떻게 좀 깨워보자. 야 이거 뭔가 일이 있다 하고 이제 범생이랑 둘이 용기를 내서 부엌을 다시 나갔어요. 얘네들이 처음에 똘비를 향해 고개를 돌린 그 방향 그대로 바지가 돌아가 있고 징하고 꽹과리는 안 치고 가만히 들고만 있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냥 아무 미동도 없이. 그거 가가지고 막 흔들었대요. 에이야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래 막 범생이는 옆에 가서 막 그 문 열고 찬바람 좀 들어오라고. 야 물 좀 받아봐 다시 한번 찌끌게. 물 한 바가지 더 찌끄럽고 애들이 미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저렇게 하면 좋나 뺨을 막 좀 때려보고 했는데도 얘네들이 정신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119를 부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야 범생아 이거는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야 이거 119 불러야겠다. 이거 뭔가가 지금 우리 잘못 먹었던지 뭐가 있다 하고 119를 막 누르는데 갑자기 범생이가 와가지고 핸드폰을 탁 닫더래요. 그러더니 범생이가 야 너 지금 이 상황 보면 모르겠어? 이게 119가 와서 해결될 문제라고 넌 진짜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씨 진짜 내가 돌겠다 진짜 하면서 범생이가 전화를 그 늦은 시간에 어딘가에 걸더래요. 몇 번을 걸더래요. 그리고 받더래요.
그리고 범생이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엄마였대요. 엄마, 죄송해요. 나 여기 왔는데 친구 A, 친구 B가 이런저러한 상황인데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는 안 들리죠, 소리가? 뭐라고인가? 그랬더니 범생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좀 부탁 좀, 엄마 좀 빨리 좀, 엄마, 하고 끊더래요. 야, 범생아, 이게 뭔 통화야? 그러니까는, 엄마가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하니까 널로 온대. 그러니까 좀만 우리가 얘네들 좀 보호 좀 해주고 있자. 그러더래요. 말을 똑바로 이 자식아.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는, 실은 여기가 마을에서도 엄청 기가 진짜 세다 못해 싸나운 그런 곳이래. 근데 그냥 우리가 젊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겠냐 싶어서 엄마가 그냥 놀으라고 했던 건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다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어머니가 오시는 것보다 119가 빠르지 않겠어? 그러니까는 에이 자식아, 네가 보면 몰라 임마. 이게 119가 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크고 말리더래요. 그렇게 기다렸답니다. 한 1시간 정도. 야, 이게 친구 A, B가 정상 사람이었으면 바지를 그렇게 돌리고 1시간을 못 있어요. 얘네들이 진짜 그 자세 그대로 뭐 동상마냥 가만히 눈동자도 없이 그러고 있더래요. 야, 이게 뭐 한 공간이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흙 밟으면서 차 한 대가 들어오더래요. 문이 딱 열리고 엄마가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약간 칼 비슷하게 생긴 거 밑에 그 흰색 종이로 번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주렁주렁 달린 걸 하나 들고 내리시더래요. 예? 저게 뭔가 또. 그랬더니 엄마가 딱 오시더니 니들은 나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 있었대요. 그리고 문을 딱 닫으시더니 안에서 뭐 소리도 좀 지르셨다가 쿵딱쿵딱 소리도 들렸다가 한 5분 정도? 길지 않았대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문을 열고 어머니가 나오시더래요. 이마에는 막 땀이 질질질 흐르고 있었고. 봤더니 친구 A, 친구 B가 새근새근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아이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젊은 것들이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만은 어찌 그래, 어찌 여기서 니들 뭐 장난했냐? 막 그러더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들이 여기서 뭔가 죄받을 만한 장난을 한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니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 건들다던가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괜찮으니까 쟤네들 바로는 못 일어날 거니까 니들도 들어가서 자고 곧 있으면 동 트니까 동 트면 알아서들 짐 챙겨가지고 집에들 가. 아이고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데 소개시켜줘서 나 간다. 그러고 가시더래요. 쿨하게 어머니 가시고 범생이랑 둘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니네 엄마 뭐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그냥 뭐 주부지 주부, 그냥 집안일 하시지, 니도 알잖아. 말을 흐리더래요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주부 같진 않아서 범생아 어머니 뭐 하셔? 뭐 하시는 분이야? 너도 엄마한테 그냥 전화한 건 아니잖아. 물어보니까 이 새끼야 뭘 굳이 또 물어봐 이 새끼야. 보면 몰라? 꼭 내 입으로 얘기하겠냐 쪽팔리게?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어머니가 뭐 그쪽 일을 하시는구나. 나 몰랐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야 이제 애들 멀쩡하니까 쑥 자고 일어나서 가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본인도 이제 좀 긴장이 풀리니까 다시 졸음이 막 몰려오더래요. 무서워서 솔직히 부엌에 A, B 누워있고 무서우니까는 방문을 닫고 옆에다 뭐 하나 괴놓고 이제 범생이랑 누워서 잤어요. 쿨쿨 자고 눈을 뜬 거예요. 으지지 하고 눈을 뜨니까 친구 A, 친구 B, 범생이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전날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친구 3명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앉아서 놀래가지고 펄떡 앉은 거예요. 예.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일어났냐? 그러더래요. 친구 A가 자기를 보면서 야, 똘비야 너 괜찮아?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친구 B도 옆에서 야, 너 진짜 괜찮아? 움직여봐. 아픈 데는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니들은 괜찮아? 그러니까는 친구 A, B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범생이를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범생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래요. 야, 범생아, 니가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범생이가 아니야, 똘비야 좀 더 쉬어. 그러더래요. 쉬긴 뭘 쉬어 이 자식아. 야, 빨리 가자. 빨리. 막 그러는데 애들이 말리더래요 본인을.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대요. 니네 장난치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 A가 야, 니 발 봐봐. 그러더래요. 그리고 똘비가 본인 발을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발이 온통 흙투성이더래요. 종아리도 허벅지 쪽도 막 흙이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야, 이건 뭐야?
내 발이 왜 이래? 막 그러니까는 아니야 일단은 좀 앉아서 너도 진정 좀 해봐. 애들이 본인을 막 지극정성 막 간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좀 앉아가지고 숨을 좀 돌리고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친구 A, 친구 B, 범생이 셋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네가 갑자기 혼자 부엌에 가가지고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징하고 꽹가리를 빼더니 네가 혼자서 그 두 개를 막 두들기고 있었다. 똘비가 내가 그걸 두들기고 있었다고? 야, 뭔 개소리야. 야, A, B, 니네가 두들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걔네 애들이 막 고개를 젓더래요. 아니다고. 야, 네가 두들기고 있었잖아. 너 기억을 지금 못하는 거다고. 아닌데? 야, 범생아, 네가 말해봐. 네가 어제 이래저래 하고 나하고 여기까지 지금 했잖아. 막 얘기를 하니까 범생이가 아휴 고개를 젓더래요. 그러면서 범생이가 좀만 기다리라고. 우리 엄마 온다고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야, 니네 엄마 무당이시잖아. 얘기를 하니까 친구 A하고 친구 B가 깜짝 놀래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범생이가 잠깐만, 야 똘비야, 너 우리 엄마가 무당인 거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이 멘트를 치더래요, 이 자식이. 야, 어떻게 알기는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그니까 니네 엄마가 무당인 걸 알지. 그러니까는 갑자기 범생이가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똘비야, 너랑 나랑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대요. 도대체 내가 본 건 무엇이고 얘네들은 하나같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범생이 엄마가 무당인 건 내가 어떻게 맞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더래요. 그러니까 범생이가 기다리라고. 야, 너무 마음 그렇게 쓰지 말고 좀 기다려. 엄마 오니까. 막 애들이 달래가지고 일단은 화내던 거 멈추고 조금 조곤조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범생이 엄마가 도착을 하셨어요. 친구들 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범생이 엄마가 맞은편에 딱 앉으시더니 괜찮냐 아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근데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저는 어제 이래저래해서 이런 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무당인 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데 범생이가 저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뭐 미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네가 약간 그쪽에 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들물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아시는 거겠지만 화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아직 선무당이니까 제대로 된 건 보지 못했어도 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내면을 통해서 뭐 받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지금. 어머니 진짜 아니라고요. 어머니 어저께 저녁에 오셨잖아요. 새벽에 오셨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똘비야. 정신 차리라고. 너 현실하고 네 머릿속에 그려진 거랑 헷갈리기 시작하면 너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 너 미치는 거라고. 그 순간 엄마 말 믿으라고. 엄마가 무당이잖아.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등불 삼아서 네가 헤쳐나와야 된다. 너 흔들리지 마라.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 지금 너무너무 진짜 극도로 혼란스러웠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범생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요. 알았다고. 일단 어머니 알겠다고. 제가 그 뭐 꿈을 리얼하게 꾼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네 발이랑 보면 알겠지만 원래 사람이 뭐에 씌이고 홀리면은 그렇게 산을 뛰어다닌다고. 아마 네 친구들 너 잡으려고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면서 저 잡으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대 애들도. 그러니까 옛말에 산귀신에 홀리면 그렇게 사람이 뛰어다니고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네 모습을 보라고. 예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다 같이 정리하고 나가자. 나가서 너 일단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쯤 해서 그 범생이랑 같이 엄마 있는 데로 와. 알겠지?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치우고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다음날 범생이랑 어디론가 갔대요. 처음 가본 거예요. 범생이 엄마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무당집이죠. 무당집. 거기 가가지고 뭐 범생이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냉장고 열고 주스 빼서 주고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한번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홀리고 네가 그리고 애초에 그쪽 기운이 좀 있어. 좀 있는 애니까 조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막 기운이 없다든지 헛게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 그때 신경을 쓰지 마. 거기에 더 매달려선 안 돼. 그냥 힘들더라도 네 일상을 유지를 해야 돼. 네가 완전히 신을 받을 그릇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들무를 들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허주 잡신을 모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가.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네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잠시 동안은 네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기운이 없고 좀 그럴 거다. 알았다고. 그러더니 이제 부적이랑 몇 장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갑에도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낸 거예요. 똘비는. 뭐 화목은 가서 일하고 그냥 집에서 좀 쉬고 하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한 말이 맞긴 맞아요. 진짜 힘들더래요, 몸이. 그러니까 가는데 악몽을 꾼다든지 헛게 보인다든지 막 이런 건 없는데 정말로 사람이 우리가 뭐 극심한 운동을 해서 힘이 없다 이런 느낌하고는 아예 다르대요. 진짜로 몸에 기가 쇠했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있을 게 아니고 엄마한테 가 있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던 찰나에 친구 A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A야. 받으니까는. 야, 너 왜 연락도 없고 요즘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아니,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기운도 없고 죽겠다, 진짜. 그러니까는 A가 나오라고. 내가 삼겹살 사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맛도 없었대요, 진짜. 그래서 밥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A가 나오라고 친구 얼굴 보고 밥도 먹고 그래야지 너 혼자 있으면 더 이거 심해진다고. 그러면은 뭐 저녁에 만나자 하고 끊고 저녁에 A를 만나서 돼지고기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고기 때려 넣고 둘이서 맥주 한잔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 시간이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야, 오늘 덕분에 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 A야 잘 가. 그러니까 A가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차마 못하고 막 애가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너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말을 해봐. 너 왜 그래? 얼굴이 똥마른 강아지 마냥. 야, 왜 그래? 그러니까는 너 몸은 괜찮아?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몇 번을 물어봐. 괜찮다니까. 아직은 견딜만해. 뭐 왜? 병 걸린 거 아니야 임마.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근데 야 저기 똘비야. 그러더래요. 한참을 막 이렇게 뜸들이다가. 그래가지고 야 말을 해봐. 내가 다 숨이 넘어갔다 이놈아. 그러니까는 너 그날 네가 미친 게 아니오. 그러더래요. 야 뭐라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막 하면서 몸을 빌빌 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날 네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라고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야? 야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A가 이거 미치겠네. 그날 나랑 친구 B랑 둘이서 눈 돌아갔던 거 맞아. 그러더래요. 예. 내가 본 게 맞다고? 야, 그니까 내 기억에 너랑 B랑 한 명은 징 치고 있었고 한 명은 꽹가리 치고 있었다고. 니네 눈깔 허해가지고. 내가 본 게 맞지? 내가 미친 게 아니잖아. 내가 헛걸 본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A가 맞아. 그날 나랑 B랑 C였었어. 그러더래요. 근데 야 웃긴 새끼네. 왜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범생이 엄마가 있잖냐. 먼저 좀 나서가지고 조금 우리한테 돈도 주면서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냐. 좀 그랬어. 그러더래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 내 친구 맞지? 내 친구지. 그래 우리가 뭐 10년 20년 오래 봐온 사이는 아니다. 그래. 근데 우리 친구잖아. 서로 등을 맞댈 수 있는 친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가정하고 얘기해라. 너 나한테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지금부터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A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이 4명이 친해졌잖아요. 이 범생이가 A하고 B하고 3명이서 먼저 친해졌던 거예요. 그 이후에 범생이의 주도 아래 똘비가 그 무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똘비는 몰랐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 범생이가 A하고 B한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똘비하고 지낼 때 니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너 똘비 좀 더 챙겨라. 야, 너 뭐 내일이나 해가지고 똘비 만나가지고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연락해라. 그러면서 이 범생이란 녀석이 뒤에서 돈으로 얘네들 조종하고 있던 거예요. 뭔가. 근데 A하고 B 입장에서도 같은 친구긴 한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범생이 이 녀석이 리더십이 있구나. 우리 무리를 잘 이끌어가려고 얘가 노력을 하는 거야. 이렇게만 마냥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번에 거기 계곡에 놀러 갔을 때 그때는 조금 달랐대요. 눈깔이 돌아가지고 본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 범생이가 옆에 있었대요. 그리고 범생이가 돈을 뭉치를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씩을 주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갓 20살 된 애들한테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범생이가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똘비를 살리고 싶으면은 니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랑 둘이 눈 돌아갔었어. 알지? 니들 느끼지? 그러니까는 야, 정신을 좀 못 차리겠다. 뭔가 기억은 잘 안 나. 그러니까는 개소리 하지 말고 똘비 일어나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니들 여기까지만 니들이 분명하게 해. 그 이후에 니들이 입을 뻥끗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저 친구는 죽는다. 진짜 죽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똘비를 위해서 연극을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범생이 녀석이 평상시에 리더십 있고 했었으니까. 근데 A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 100만 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를 위해서라면 왜 돈을 주지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 B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대요. 그냥 100만 원을 받아서 좋았대요. A가 그래서 자기 부모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엄마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나는 모르겠으니까 아빠랑 얘기해보자 해서 아빠랑 다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나서 아버지가 조금 그쪽으로 믿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또 많이 다니시는 그 무당집은 아니고 이렇게 스님 같은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하고 좀 해보니까 그분이 딱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 A의 얘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있는 법당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느껴지는 게 어마무시하다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슨 장난질을 당하고 온 거냐 너는. 그러면서 얘기를 꼼꼼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A가 있는 그대로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네가 묶은 이 실타래를 네 손으로 풀어놓지 않는다면, 결자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분명히 벌을 받는다.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고 네가 벌을 안 받으면은 네 자식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A네 부모님도 눈이 동그래져갖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똘비라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데 네가 지금 동조를 했다고.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가서 네 손으로 묶었던 실타래를 다시 풀으라고. 그래서 A가 온 거예요, 똘비한테.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똘비가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야, 그럼 왜 나한테 뭘 한 건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건데?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스님한테 한번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야 그게 맞겠다. 그러면 내일 자고 일어나서 내가 뭐 9시까지 니네 집으로 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9시까지 오라고. 아니 똘비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우리 집 와서 자라고 굴더래요, A가. 그래서 그러자. 안 그래도 나 요즘 좀 꿈자리가 그냥 괜히 무서웠어. 안 좋았던 건 아닌데 좀 그랬어. 등이 오싹오싹하고 니네 집 가서 자자. 그래서 A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A 부모님도 아유 오라고. 왜 그러냐면 A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얘를 똘비를 다시 잘 풀어줘야 내 아들이 잘 되니까 따뜻하게 받아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A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범생이한테. 네? 눈치를 이렇게 쑥 보다가 여보세요? 받으니까 어디야? 글더래요. 그래서 나 A네 집이야. 그러니까는 야 똘비야 글지 말고 우리 집 알아? 오늘 글더래요. 그래서 오늘? 아니야 시간이 몇 시인데. 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뭘 니네 집을 가. 지금 막 거의 새벽이야.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와봐. 할 말 있어. 진짜 중요한 일이야. 너에 관련된 일이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A가 이제 침대에서 지도 꼬물꼬물 있다가 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듣더니 그 딱 손동작으로 목을 탁탁탁탁 치는 그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끊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만나자. 나 좀 피곤하니까 잔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또 전화가 오더래요. 범생이한테.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A가 받지 말라고. 얘네 엄마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느껴서 지금 범생시켜서 전화하는 거라고.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A가 막 글더래요. 야 무서웠대요 그 순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이제 삐링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니까는 살고 싶으면은 A한테서 도망쳐라고 문자가 오더래요. 이 순간 똘비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범생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 A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A가 진짜 이상한 놈인가? 뭐지? 그런데 범생한테 또 전화가 막 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A한테 잠깐만 이건 좀 받아볼게.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와 너 A 집에서 빨리 나와 글더래요. 그래서 아니야 일단 쉰다고. 그러니까는 그날 이상한 판을 다 짠 게 A라고 글더래요. 뭔 소리야 임마. 그러니까는 아니다고. 진짜 A라고. 너 빨리 그 집에서 나오라고. 우리 엄마가 그나마 너 목숨 붙여준 거 너 왜 모르냐고. 일단 내가 끊어 하고 끊었대요. 화가 나더래요. A를 이렇게 봤더니 A가 절대 안 된다고. 너 여기서 자고 아침에 나랑 스님한테 가야 된다고.
A를 한번 보고 핸드폰을 한번 보고 아씨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래요. 근데 이게 막상 범생이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A 집에서 못 자겠더래요. 또 진짜로 사람이 심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A한테 일단은 나 우리 집 가서 자겠다고. 아침에 통화하자. 그 A가 야 여기서 자라고. 진짜 너 나가서 지금 너 지금 범생이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아니 내 집에 갈 거니까 야 노타치 나 건들지 마. 나왔대요.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또박또박 걸었대요. 막 걷는데 전화가 범생이한테 한 통 오고 막 번갈아 가면서 오더래요. 친구 A랑 둘이서. 한숨 쉬다가 친구 B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늦어서인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너무 무속적인 거에 휘둘리고 있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걷다가 문득 우측을 보니까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를 지나고 있더래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이미 그 첫 차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에요. 곧 있으면 첫 차가 출발할 시간. 문득 그걸 딱 보는데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한쪽에 쭈그러 앉아있다가 첫 차 딱 끊을 수 있을 때 끊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냥 갔대요. 그냥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리니까 핸드폰은 껐대요. 버스 타고 대전으로 갔죠. 대전으로 가서 내려서 엄마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밥 드시고 계시더래요. 그 시간에. 본인이 들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너 어쩐 일로 그냥 왔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엄마 나 너무 힘들다고. 엄마를 보자마자 이 얘기를 막 쏟아낼 수밖에 없었대요. 본인 심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듣더니 어머니는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어머니는. 근데 똘비한테 교회를 가자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딱 똘비 손을 잡더니 너 엄마랑 목사님한테 좀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나 그런 거 싫다고 엄마.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무당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에라이 새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똘비를 잡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가지고 미리 목사님한테 전화도 가는 길에 했고 목사님이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 올려주고 방언 같은 것도 막 해주셨대요. 그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똘비가 자기의 종교를 갖게 된 계기가 그날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자기 머리에다 대놓고 방언을 막 퍼붓는데 그 자기 어깨 라인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그 골 거기까지가 싸한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똘비가. 이 싸한 느낌이 위로 타고 올라가더래요. 위로 타고 올라가더니 그 목사님이 손을 대고 있는 손 쪽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빨려 나가는 걸 본인이 느꼈대요. 그거를 그날. 목사님도 막 그렇게 하시더니 한쪽 가갖고 막 퇴퇴퇴퇴 하면서 뭘 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엄청 오래 했대요. 그날. 한참 하더니 똘비한테 뭐 무속 이런 거 믿을 거 아니다고. 그냥 네가 만약에 교회에 이런 거 모르겠으면은 쉽게 생각하라고. 너 엄마한테 당직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며 글도려 목사님이. 그래서 예 목사님. 그러니까는 잘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교회에 우리가 모시는 유일신이신 하나님보다 센 신이 있을까? 그 무당들이 모신다는 신들 중에 하나님보다 센 신이 있을까? 생각을 한 번만 해봐. 네가 글도래요. 네가 참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네가 차라리 무속적인 거에 기댈 것 같으면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 그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야. 막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긴 했대요. 등에 타고 있던 그 기운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한바탕 일이 있고 나오니까 저녁이었대요. 그때서야 핸드폰을 다시 켰대요. 핸드폰을 딱 켜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바로 범생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진짜 이 자식이 쉬지 않고 누르고 있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야 너 어디야?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와. 빨리 막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야 나 괜찮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나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범생이가 뭐? 뭘 해결해? 무슨 말이야? 뭘 해결했다는 거야? 막 글도래요. 그래서 아니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뭐 너나 A나 나 신경 안 써도 돼. 노 프라블럼이야. 너도 네 할 일 해.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계속 야가 막 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더 수상하다. 자식 이거 특이한 새끼네. 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일단 끊어. 내가 너한테 다시 연락해 준 게 나 연락하지 마. 분명히 얘기했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B한테 전화를 했대요. B라는 친구. 전화해가지고 야, 너 간밤에 있었던 일은 뭐 알지? 야, 대뜸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B가 뭔 개소리냐 넌 또 그러더래요. 얘가 아무것도 모르나? 그래가지고 나 얘기 다 들었어. A한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며. 그 범생이라는 녀석이 장난질 좀 쳤다며. 그러니까는 B가 아씨가 100만 원 뱉어내야 되는 거야?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 A가 한 말은 진짜였나 보네 싶어가지고 A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야, 요래저래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느낌 자체가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끝난 느낌이 확 든다. 그러니까는 친구 A는 야, 그러면 천만 다행이다 그러더래요. 너 그날 그렇게 나가고 진짜로 나 미치는 줄 알았다고. 너 잘못될까봐. A는 그렇게 이상한 놈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A가 한마디를 더 알려주더래요. 이건 이제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범생이라는 친구가 도대체 왜 그러면 똘비한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엄마랑 같이 해서. 그게 있나 봐요. 무당이 대를 이어서 신줄이 내려가잖아요. 네. 이거를 트는 방법이 있나 봐요. 다른 사람 몸으로. 아이고, 그러니까는 싫었나 봐요. 범생이네 엄마도. 예. 내 아들이 무속인의 길을 걷는 게 싫었었나 봐요. 예.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부모님이 같이 오는 케이스는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 범생이 녀석 엄마는 심지어 수련원에 도착할 때까지도 같이 계셨어요. 예.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뭔가를 탐색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와중에 내가 보였구나. 왜 하필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일까? 그랬더니 그냥 자기 생각엔 그렇대요. 고3하고 대학교 1학년하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년에 대한 정의. 성년이 됐을 때 뭔가가 바로 필요했고 그 순간 내가 조건을 만족을 시켰었나 보구나. 이야. 근데 A라는 친구도 하는 말이 그거였대요. 네가 하나의 그릇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범생이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자시고 할 부분도 없었대요. 사실은. 예. 그냥 손절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하게 범생이란 친구를 손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도 손절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2학기를 다니기가 힘들었대요. 솔직히. 그래서 2학기는 휴학계를 냈고 휴학계를 내던 중에 아무튼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생이랑 A랑 B랑 셋 다 제적을 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는 뭐 자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셋이 트리오인가 아니면 A랑 B랑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참 딱 갓 20살 됐을 때 너무 특이한 이런 일을 하나 자기가 겪었다. 네. 그래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요. 이야, 진짜 별의별 일이 많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그거를 자기 자식은 안 되고 남의 자식은 되는 건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죠? 이기적인 거죠, 사실은. 아니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참 그네요. 참 좀 생각이 복잡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다만 네. 실행으로 옮기는 거는 다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 아이가 태권도를 가건 어딜 가면 항상 진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내 아들이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 부모한테 소중하거든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요즘 간혹 보면은 내 아이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많죠. 예. 네, 내 아이 외에는 다 필요 없다. 내 아이만 최고고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글쎄요. 사회상이 그 당시에도 조금 투영이 됐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너무나 또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 동네꼬마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비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스펙타클하게 흘러갔습니다. 한시도 어떤 다른 짓을 못하게 만드시는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오늘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1편부터 들어야 돼요. 네, 처음 참여하셨을 때 그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할 때 그때부터 들어보시면 이분이 왜 레전드로 등극을 하셨는가를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고요.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주행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